방문 판매 외판을 하다가 문득 삶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전국을 돌아다닌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25년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문학, 역사, 철학 등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 노숙 생활은 하나의 깨닫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컨셔스 나이는 그를 만나 인생의 의미와 함께 거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노숙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주로 퀵 서비스 좀 했고, 네. 그다음에 설비 일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업, 세일즈맨 했는데 그때 그 사전하고 그다음에 라는 그 고전 클래식 음악 그 영업했었죠. 네. 그 당시에는 서울 근교 요 가까운데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 방문 세일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아줌마들이 잘 팔았거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 하나 대절해가지고 서울 가까운 근교 뭐 일산, 춘천, 뭐 분당 요런 데 이제 딱 가가지고 한 아파트 딱 찍어가지고 아파트 싹 흙고 나오는 거예요. 흙고 나오면은 뭐 한두 개 성공하면 하나만 팔아도 엄청 많이 남으니까. 그 당시에 합해가지고 세계에서 4개 팔면은 일반 웬만한 그 직장인들 월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파는 데 대한 그게 좀 마진이 셌죠. 그거 많이 했었죠. 네. 그걸 몇 년 하셨습니까? 세일즈를 제가 한 3년 정도 했어요. 네. 그럼 꽤 수익이 괜찮으셨겠네요, 그 당시는. 그렇죠, 이제. 네. 그 팔면. 근데 이제 좀 철이 없을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냥 네. 그걸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도 때인가요? 그게 군대 갔다 와서니까 89년 초반부터 해갖고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89년, 90년. 네, 오래됐죠. 막 그때 막 저 뭐지 휴거 난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시기였던.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뭐 또 뭐 그 당시 그 정수기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것도 네. 마진도 엄청 좋았어요. 네. 바닷물을 정수할 정도로 아주 미세 분자까지 네.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정수기 한 2, 3년 했죠. 그러다가 선생님은 왜 노숙인이 되셨습니까?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종교적으로 제가 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것보다 철학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밑바닥으로 막 기기 시작한 거죠. 꼭 종교라기보다 삶 자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한 막 회의, 소위 그 개똥철학이라는 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량의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영업사원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못 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가치관이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때부터 이제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몇 년도 때부터 노숙 생활? 95년. 95년부터 네. 지금까지요? 예. 그렇죠. 25년. 정확하게 25년. 그러면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그 문사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서울 온 지는 아직 1년 채 안 됐고요. 네. 전국에 다니면서 다 노숙을 전국에 다 다녔어요. 제가. 하여튼 체험을 한 거죠. 인생 체험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숙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죠. 케이스가 약간 좀 다르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네. IMF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좀 직장을 잃거나 잘리거나 해고당하거나 네. 뭐 하여튼 망하거나 이랬는데 저는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고민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니까 책은 읽어야 되고 책 읽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네. 밥은 먹어야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네. 노숙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리 철학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름대로 제가 한 게 그러니까 종교 쪽에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동서양 철학부터 해가지고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사서삼경, 성경, 뭐 불경 이런 하여튼 문사철에 대한 건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노숙 생활에 만족하시는 겁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지금 탈출하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만족은 하지는 못하신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인데 네. 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노숙인 문제, 사회적 복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근본적인 해결, 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노숙인 문제 해결에도 고민을 하신다는 그렇죠. 예. 제 자신이 노숙인이다 보니까 그 노숙인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막 처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뒹굴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피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의 문제도 있어요. 노숙인들 각자 개인들이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결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정책적으로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차상이나 수급 그런 쪽에만 이게 지금 복지 정책이 가 있지 노숙인들을 진정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도 어떻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개개별로 이게 결국엔 세금 문제인데 그 손이 안 가는 거죠. 그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그냥 쟤네들은 원래 저래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좀 대량의 세금 정책인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을 해주면서 개별로 각각 개별로 상담해 가면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노숙 생활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떠셨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의지해서 이 노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힘든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적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노숙 생활을 한 25년 하면서 예. 뭐랄까요? 철학적으로 느꼈던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뭘 느꼈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정상인으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만 씨앗만 있다면 그것만 그 우리 노숙인들 안에 희망의 불씨가 들어가면 계속 그거를 그 씨앗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확보가 된다면 우리 노숙인들도 사회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속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좀 자기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좀 노숙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도태돼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어떤 적성, 자기의 그 원래 했던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당당한 가치관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좀 해서 스스로가 노숙 생활을 탈출하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